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 파일 리스트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list files라는 함수를 많이 사용할 건데, 어떻게 보면 실험 자료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인지 잘 안 와닿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파일을 보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실험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폴더들 안에 실험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뭐 총 29개 정도의 파일이 있는데,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CSV나 엑셀 파일을 분석을 할 거니까 이제 .csv 파일로 끝나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하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파일을 켜가지고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거를 딴 데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평균을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불편하니까 R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게, 이걸 좀 그래도 자동화를 해보자 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관문이 그러면 어떤 파일을 읽을지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읽을 파일들의 목록을 출력하기 위해서 list file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R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한번 개략적으로 list files 함수를 짚고 넘어간다면은, 이제 list files 같은 경우에는 그 list 그 다음에 on.files 입력하고 괄호 열고 안에 이제 몇 가지 그 입력 값들을 넣을 수 있어요. 아마 주로 사용하게 될 거는 이 path, 그 다음에 pattern, 그 다음에 recursive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입력 인자들을 설정을 해주는 걸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R 스튜디오를 가지고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R로 왔으니까 간단하게 뭐 목록부터 다 초기화를 한번 해볼게요. 목록 초기화하는 거는 RM 해서 remove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제거할 리스트들을 출력해야 되니까 리스트는 ls 이렇게 괄호 열고 닫으면은 이제 이쪽 워크스테이션에 있는 모든 목록들을 제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한 줄씩 실행을 해보죠. get working directory부터 한번 보면은 R로 사이코파이 실험 자료를 분석하자라는 폴더에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전에 했던 걸 확인차 다시 한번 워킹 디렉토리만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먼저 한번 이 R로 사이코파이 실험 자료를 분석하자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출력해보고 싶은 거죠. 이때는 list files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출력이 돼요. 목록들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보시면은 이 R로 사이코파이 실험 자료 분석하자는 총 13개의 파일이 있고, 여기서도 13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실험 데이터가 있는 폴더는 이 R로 실험 자료를 분석하자라고 하는 이 폴더가 아니라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이제 실험 결과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경로로 이동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전에 배웠던 거를 이용해서 페이스트형 함수를 써서 디렉토리를 설정해 준 다음에 이동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 get working directory 다시 한번 해보면은 데이터 폴더로 이동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한번 list files를 출력을 해볼까요?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list files 에서 보면은 총 29개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실험 하나 할 때마다 CSV 파일, 그 다음에 sci.dat 파일, 그 다음에 로그 파일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니까 여기서 CSV 파일만 목록을 보고 싶다, 이럴 수 있죠. 그럼 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쓰면 되냐면, 제가 이제 subject 파일이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여기다가 list 파일 함수를 넣고, 그 다음에 이 fdir은 굳이 안 넣으셔도 되는데 그 디렉토리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패스를 이제 dir로 넣은 거죠. fdir로. 패스는 fdir. 그 다음 패턴 쪽에 보시면은 .csv를 넣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csv가 들어가 있는 파일들만 찾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출력해서 보면은 .csv로 끝나는 파일들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여기서 그 실험 분석할 때 read csv 써가지고 여기다가 뭐 svj 파일 해서
리스트를 하나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하면은 read.csv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조작하는 거를 설명드리자면은 이 서브젝트 파일에는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 svj 파일 보면은 이제 캐릭터로 구성되어 있는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요소에서는 이제 페이셜 1월 29일 1333 10시 13시 33분에 한 실험 데이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항목은 다른 이제 그 파일이 있는 거죠.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게 대괄호인가요? 넣고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1, 2, 3, 4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늘려간다. 참고로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하지만 R은 1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여기 파일 목록에 어떤 거는 앞에 그 문자가 안 붙어 있는데 어떤 거는 이제 G1이 붙은 게 있어요. 어떤 건 G1이 붙고 어떤 건 이제 G2가 붙은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된 건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실험을 했는데 집단이 2개가 있는 거예요. 혹은 집단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실험이 끝나고 이제 파일 이름에 집단을 구분해 주고 싶어 가지고 앞에 G1, G2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럼 G1이 있는 데이터만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패턴 쪽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패턴이라면은 이제 이렇게 G1 다음에 별표 G1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자를 막 넣은 다음에 CSV로 끝나는 파일이라고 이제 패턴을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패턴을 지정해주면 결과가 출력이 안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캐릭터가 아무것도 없는 파일이 출력되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R에서 제공해주는 거는 globE2rx라고 해가지고 그 regular expression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자열들을 좀 비교적 쉽게 서칭하고 인덱스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표현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주로 우리가 별표를 쓰게 될 건데, 별표는 모든 가능한 어떤 문자, 숫자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패턴 쪽에 들어간 게 아까 위에 있는 거랑 들어가 있는 그 패턴은 똑같은데 이제 globE2rx 함수 안에 넣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결과물을 출력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G1 파일 2는 이제 G1만 붙은 결과가 출력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G2만 꼭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 G2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면은 G2로 시작하고 CSV로 끝나는 모든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가끔씩 이럴 수 있죠. 여기서는 그 특정 문자열이 포함된 것만 가지고 와서 분석을 했는데, 만약에 어떤 실험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참가자가. 그래서 데이터를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파일 앞에 특정 표시를 한 거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제가 G1으로 표시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제 나중에 실험이 끝나고 나서 분석해야 되는데, 그때는 쓸 수 있는 방법은 G1이 있는 모든 파일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 파일을 이제 분석하겠다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 globE2rx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정된 기능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globE2rx로 쓰는 건 불가능하고 약간 편법을 써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편법을 쓰냐면은 서브젝트 파일 모든 CSV 파일을 다 갖고 온 거죠. 여기서 G1이 붙은 파일을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2번하고 3번, 4번, 5번 이 리스트 파일을 제외한 이제 1, 6, 7, 8, 9 얘랑 얘 파일들만 이제 리스트를 갖고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하나 소개한다면은 data.table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디플라이어 가지고 분석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 퍼센트 다음에 몇 가지 like나 아니면은 %in 그 다음에 %in range와 같은 약간 표현들을 지원을 해줘요.
여기서는 like를 쓰니까 like를 좀 설명드린다면 G1이 들어가 있는 모든 리스트를 뽑아주는 거죠. 실제로 subject 파일 %like G1 이거를 출력을 해보면은 이제 그 로지컬하게 first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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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first true 이제 나오는데 이거를 나랑 같이 보면은 얘는 G1이 없고 얘는 G1이 있고 얘는 G1이 있고 G1이 있고 G1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G1이 없다라고 하는 걸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앞에 느낌표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앞에 false였던 게 true로 바뀌고 그 다음에 true였던 게 false로 바뀌면서 G1이 아닌 것만 true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G1 파일 3 같은 경우에는 G1이 제외된 나머지 파일 목록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리커시브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합의 폴더까지 다 찾아가면서 이제 그 해당 패턴을 위치시키는 파일들의 리스트를 출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알로 실험 자료를 분석하다 이쪽 폴더에 보시면은 데이터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일럿 폴더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파일럿 폴더도 데이터를 같이 모아서 분석하고 싶은 거죠. 약간 경향성을 파악하고 싶어서 이때 이제 사용하면 유용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fMRI 실험을 하거나 병원같이 환자별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서는 이 리커시브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베이스 디렉토리 이동해서 여기서 리스트 파일스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CSV 파일로 끝나는 게 없는데 여기서 제가 all list 파일을 넣어서 이제 리스트 파일스 패턴 .csv 넣고 리커시브 true를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결과가 출력이 되냐면 이쪽 데이터 폴더뿐만 아니라 파일럿 폴더 안에 있는 CSV 파일도 다 읽어서 리스트로 출력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for 루프를 돌려가지고 각 루프마다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분석할 결과값들을 출력해가지고 하는 조작이 가능하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차근차근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